3일 만에? 살려고 보니까 다 마감돼서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지.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네, 오늘은 아이오닉5의 가격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 가격과 더불어서 프로모션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EV 자동차 프로모션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요즘 들어서 의외로 EV 인기가 상당하다고 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 살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니 잠깐만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요?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옆에 있는 분이 샤스파이세요. 근데 많이 변했네요. 샤스파이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만 19살입니다. 10대 청소년. 촉법소년은 아니죠?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대입니다 아직. 술 못 먹죠? 놀랍게도 민증 검사를 해요. 자, 아무튼 19살이 되신 우리 샤스파이 아이오닉5의 가격표에 대해서 보시고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네, 가격이 동결되었지만 개선되는 부분은 꽤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됐나요? 일단 배터리가 커졌습니다. 기존에 77.4kWh였는데 네. 이제는 84kWh로 늘어났습니다. 77에서 84. 오, 상당히 올라갔네요. 네, 꽤 많이 늘어난 수치이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역시도 네. 기존에는 최장, 그러니까 가장 긴 모델이 458km였는데 이제는 485km로 27km가량 늘어났습니다. 오, 상당히 늘었네. 네, 그리고 가장 짧은 주행 가는 거리는 기존에는 387km였는데요. 네. 이제는 425km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오닉5가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넘기 때문에 네. 400km 언더가 되면 우리나라 보조금을 좀 깎잖아요. 근데 그 차별이 이제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이오닉5가 기존에는 약간 숏 레인지랄까? 짧은 거리도 있었어요. 그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스탠다드 레인지 어떻게 됐나요? 스탠다드 레인지가 현재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 지금 온라인에는 없다. 네. 그리고 현재 가격표에도 없고. 하긴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착하면 스탠다드 레인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스탠다드 레인지가 사실 살 이유가 좀 적긴 했어요. 기존에도. 왜냐하면 아이오닉5는 스탠다드 레인지에서 롱레인지가 된다고 해서 보조금이 확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네. 둘 다 보조금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싸게 살려고 배터리가 훨씬 작은 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죠. 파워도 좀 약했고요. 근데 네. 조금 더 싸게 해서 스탠다드 레인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모델 Y RWD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아이오닉5 스탠다드 레인지도 그거랑 비슷한 주행거리를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오닉5는 이렇게 반응을 못 얻어냈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인상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는 늘어났지만 10%에서 80%까지 급속 충전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요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좀 묘해요. 배터리는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간이 막연히 더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용량이 적어도 18분, 용량이 많아도 18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이 적은 배터리는 어차피 전기가 덜 들어가니까 그만큼 시간이 금방 충전될 것이다.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C레이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배터리 하나를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량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완속 충전 시간도 5분밖에 안 늘어난 거군요. 완속 충전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완속 충전 시간은 딱 5분 늘어났습니다. 7kW 커진 거 치고는 조금 빠르게 충전 속도를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댐퍼를 바꿨습니다. 주파수 감응형 댐퍼로 바뀌면서 특정 주파수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아니 좀 어렵네. 네, 요게 사실 근데 요즘 전기차들에 많이 쓰이고 있는 댐퍼이긴 해요. 모델 3 하이랜드도 승차에 많이 개선됐다고 느끼셨잖아요. 그 예. 차량 역시도 주파수 감응 댐퍼를 사용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5도 주파수 감응 댐퍼를 적용해서 승차감 좀 개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 주파수 감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와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다르게 둬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할 때는 꽉 잡아주고 그리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땐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잘한 진동 같은 건 좀 풀어서 해줄 수 있고 과속 번지턱을 넘고 나서 출렁출렁하는 경우에는 좀 잡아서 이게 더 이상 출렁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건데 전자적으로 켜고 끄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있지 않다. 네, 요즘 많이 현대기아차에도 들어가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맞아요. 산타페에도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네네,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CCNC가 적용되어서 이제 자동차가 OTA를 통해서 사양을 최신 사양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네. CCNC가 들어오는군요. 아이오닉5의 OW라고 해서 그게 네. 구형이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도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최신차 같은데 네. 오히려 산타페보다 더 구형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아쉬웠죠? 네, 그렇게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었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를 적용해서 페리 사양도 대폭 늘렸습니다. 디지털 키 2는 자동차가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서 네. 핸드폰으로 자동차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드로이드 폰을 갖다 대야 됐어요. 아이폰에서는 그리고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죠. 이전 디지털 키2 터치라는 게 있는데 아이폰을 갖다 대면은 열리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오닉 5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아반떼랑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아이폰 유저가 디지털 키를 쓰려면 요걸 들고 다녀야 돼요. 요거 갖고 다니시네요. 야, 요거 갖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 요거 카드 지갑과 궁합 꽤 괜찮습니다. 카드 그래요? 한 장 그리고 차키 한 장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좋아요. 집에 들어갈 카드는? 저희 스마트폰으로. 오, 야. 집이 스마트폰으로 돼요? 네, 집이 스마트폰으로. 야, 그런 세상인데 자동차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안 된다고? 네, 자동차는 야, 말도 안 요걸로 돼. 해야 돼요. 진짜 말도 안 된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근처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이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 되는 거 너무 좋고요. 네, 빌트인 캠 2는 상시 녹화도 역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 녹음과 충격 녹화 이런 것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빌트인 캠 기존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네, 이제 사설 블랙박스 달 필요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좋아진 시스템이죠. 아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그렇죠. 네. 구입해서 애프터마켓용 블랙박스보다 훨씬 좋다. 이제는 뭐 빌트인 캠 2를 넘어서긴 정말 어렵지 않나. 그렇죠. 빌트인 캠 2는 또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보조 배터리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가격도 그러네요. 기존에 69만 원이었는데 지금 네. 40만 원대로 줄었어요. 기존에 69만 원이 좀 너무하긴 했죠. 이 돈이면 사설 블랙박스에 달고도 남았고. 훨씬 싸졌네. 네. 45만 원이면 어지간한 좋은 블랙박스 사는 가격 정도 되네요. 이 정도 화질 그리고 보조 배터리까지 달려 있으니까요. 45만 원이면 훌륭하다. 선택을 꺼릴 이유는 없어 이건 보입니다. 무조건 선택해야 되겠네. 지난번에 산타페가 지하주차장에서 박살이 났는데 그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갖고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 블랙박스가 알아서 주차하는 동안에도 찍어주고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옵션이 45만 원, 굉장히 저렴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 달아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 2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산타페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들고 있는 차로 유지 시스템인 것 뭐예요? 같아요. 투라니? 차로 유지 보조를 좀 인상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에 가깝게. 이 사람 테슬라 안 타보셨구만. 네. 미국에서 테슬라를 타보시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한국에서 테슬라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V9과 산타페 모두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 핸즈온 디텍션이라고 해서 핸들에 손을 대고 있는지 안 대고 있는지. 정전식 핸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핸들을 흔들을 필요가 없죠. 이제 잡고만 있으면 경고가 뜨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커브길에서도 빠져나가지 않고 요거 잘 인식하는 거. 네. 이거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램프에서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갑니다. 요것만 해도 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시스템이 적용되었어요. 기존에 직각, 평행 주차만 있었는데 이제 사선 주차까지 원격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GV60과는 좀 다른 게 GV60은 선까지 잃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는 지금 선을 잃는다는 설명은 없어서 좀 떨어지는 시스템이 아닌가.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앞뒤로만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제대로 주차해 주는 겁니다. 요거까지 되는 게 요번에 들어간 거고 기존에도 요거까지 원격으로 T자 주차까지 됐죠? 네, 저희 원래 됐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이름을 좀 달리 해야 되잖아. T자 주차가 되는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따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산타페에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전제 누진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현대기아도 지금 이름 짓는데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원격 전후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름을 어쨌든 좀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혼동스러워요. 자, 그래서 가격은 얼마죠? 네, 파킹 어시스트의 가격은 150만 원으로 기존의 145만 원에 비해서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아니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150만 원이나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꽤 많습니다. 일단 네. 서라운드 뷰도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도 묶여 있고, 원래 아이오닉 5는 앞뒤 거리만 계산해 줬거든요. 네. 근데 측면 거리까지 계산해 주는 시스템, 측면에 차 돌려서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전방, 측방, 후방까지 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뒤로 후진하다가 갑자기 차가 딱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박을 만한 걸 얘가 살려줬네. 옵션가 뽑았다 생각이 다 라고 들죠. 생각되지만 딱 나가다가 옆을 부욱 긁어. 야, 내 진짜 너무 열받죠? 네. 근데 옆은 못 막아주는 거. 그것도 이제는 막아준다. 옆에 뭐 센서가 달려있는 거예요? 앞뒤에 센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측방까지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여기 있었으면 여기 옆으로 올 것이다. 네. 그렇구나. 아주 똘똘한 기능이네요. 네, 그리고 아이오닉 5처럼 휠베이스가 긴 자동차들은 요 꺾을 때 어느 정도 꺾어야 되는지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를 적용해서 눈부심을 예방해주는 시스템까지 들어갔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헤드램프가 지능이 있어요? 뭐 AI야? 뭐 어떤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마주오는 자동차가 있거나 선행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분만 하이빔을 꺼주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사실 EGMP 차량 중에 아이오닉 5에만 유일하게 없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이온 6에 있었는데 맞아. 아이오닉 6도 있고 EV6도 있고요. 왜 없었어?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오닉 5에 들어가면서 EGMP의 평균 정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엄청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안 켜집니다. 잘. 네, 잘 안 그리고 켜져요. 이게 픽셀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네. 세밀하게 이렇게 앞차만 딱 피하는 게 아니라 뜨다 보면 더 꺼요. 그거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능이 아직 부족해. IQ 150의 헤드램프 같은 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오닉 5에서 개선된 사양이었고요. 이번엔 등급별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익스클루시브 기본 가격은 5,4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예 안 오른 가격대고요. 이 5,410만원의 기본 적용된 사양을 살펴보면요, 실내 V2L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줬습니다. 네. 기존에는 25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 이걸 기본 적용하면서 조금 실질적인 인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백도 6개에서 8개로 추가되었습니다. 측면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2열 리모트 폴딩, 트렁크에서 버튼 눌러서 접는 시스템도 추가되었고 2열까지 전체 원터치 유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누르고 멈추고 뭐 이런 유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워크 어웨이 락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아, 이거 있었어야 돼요. 네. 르노 삼성은 2011년부터 적용한 기술이거든요, 이거. 이게 뭐냐면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 가까이 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아니, 사람들이 잠그질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맞아요. 전기차. 테슬라랑 같이 타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테슬라 오너분들은 이 현대기아 차를 타면 꼭 안 잠그고 집에 가요. 지난번에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EV6를 어떤 분이 충전하고 있는데 그걸 웬 초등학생이 충전기에서 이걸 뽑고 그 차를 몰고 달려나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렇죠. 그래서 박살난 적이 있죠. 좀 뭔가 찔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찔리지 않는. 그래요? 박살 아닙니다. 그게 드디어 됐으니까 네. 아마 이제부터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네, 이제는 모든 전기 자동차 그리고 내연기관차까지도 이런 기술이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랜저는 CCNC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로 이 시스템을 적용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크웨이 락 기능 되게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방향 지시등이 전구입니다. 원래 아이오닉 5가 방향 지시등이 기본 트림에서 전구였거든요. 지금도 전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 네. 기본이 벌브고 네. 옵션을 높이면 LED로 바뀐다. 그리고 벌브일 땐 또 그게 아래로 내려가죠. 네, 그리고 아, 기존의 이건 아이오닉 또 참- 5는 줄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잘 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아이오닉 5는 어떤 식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 방향 지시등은 전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트림 역시도 5,885만원으로 가격이 동결되었는데요. 바뀐 사양 역시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데 바뀐 부분이 많지 않다 하기에는 실제로 차를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디자인부터 뭐 버튼도 추가되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인테리어 딱 들어가 보면 네. 이젠 고급차인데?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베젤이 검정색? 아, 그게 마음이 편안해져. 아, 베젤 검정색입니다. 아,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 그거 흰색일 때 도대체 이걸 왜 차가 이렇게 싸 보일 수가 있나 이랬는데. 그리고 흰색 베젤인데도 검정색 테마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게 정말 싼티나 보이거든요. 왜 산티한다고 해요? 아, 그러네. 그래, 그거 하신 분들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 근데 빨리 잘못했다고 하세요. 전환형 테마도 있거든요. 이게 네. 낮에는 하얀색이고 밤에는 검정색 테마도 있어요. 그쵸, 그쵸. 이제는 그거보다 고급감이 훨씬 더 생겼더라고요. 베젤도 얇아지고 네. 검정색 테두리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소재감이나 이런 게 그냥 네. 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메가톤 색깔, 요거 브라운, 헤리티지 브라운이 추가되면서 실내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던데요. 아, 내가 그게 어서 본 색깔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 메가톤 바였구나. 네. 맞네, 메가톤 색깔 괜찮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렴한 티가 덜 나더라고요. 훨씬 낫습니다. 훨씬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바뀐 것만 살펴보면요, 지능형 헤드램프 추가되고 액티브 전기차 사운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키 1이 2로 바뀐 거 외에는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에 CCNC나 뭐 댐퍼, 배터리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은 추가되었으니까 사실상은 뭐 맞아요. 일단 인테리어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바뀐 것만 해도 아우, 저는 당연히 이거 인상될 줄 알았어. 네. 이 정도면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를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와, 대단한 거예요. 현대차의 전기차인데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이번 아이오닉 5에서 개선이 있을 거라고 많이 기대하셨던 게 네. 보스 사운드가 기존 8개 스피커였거든요. 그쵸? 아반떼도 8개예요. 소나타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시켜준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대체 왜 네. 8개를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막 네. 진짜 최악
최악까지는 아니에요. 네. 최악까지는 아닌데 근데 좀 쏴. 보스인데 보통 네. 다른 차들은 보스의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거 누르면 훨씬 좋아지는데 그 버튼이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원래는 브랜드 스피커 들어가면 전기체 사운드를 많이들 틀어줬어요. EV6 역시도 전기체 사운드가 메르디안 스피커 들어가면 재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닉5는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만들어줬습니다. 가상 웽 사운드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조금 섭섭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전기차 사운드에서 되게 중요한 건 저는 우퍼인 것 같아요. 우퍼의 베이스 음이 부우 하고 놔줘야 네. 이게 진짜 사운드인가? 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귓전에서 이렇게 웽 이러면 이게 아무리 멋있는 소리도 네. 왕왕 막 옴으로 좀 느낄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야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지 귓전에서 들리는 걸로는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에도 우퍼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아마 가상 사운드 보나마나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N라인을 이번에 추가했는데요. N라인은 프레스티지 트림에 비해서 대략 12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120만 원 차이라면 저는 실제로 봤잖아요. 네. 줄만해요. 120만원 줄만한가요? 줄만해요. 훨씬 낮았어. 네. 되게 있어 보여. 아이오닉 5 N 핸들. 아 그쵸. 버튼 몇 개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시트에 이런 알칸타라 바르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괜찮던데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음.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반떼 N라인도 나왔고 호나 N라인 뭐 여러 가지 N라인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디자인 패키지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BMW M-P에 가깝게 서스펜션이라든지 브레이크 이쪽으로 조금만 튜닝을 거쳐주면 좋지 않을까.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5N은 워낙 격차가 큰 차잖아요. 이 중간 다리를 하나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맞아요. 소나타 N9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는데 네.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오닉 5에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부진해지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매가 부진했죠. 네. 사실 좀 애매한 게 원래 하반기 되면은 전기차가 덜 팔리긴 하죠. 연초에는 아예 안 팔고 팔려고 해도 네. 할 수 없는 그런 보조금 정책 아주 묘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 얘기죠. 네, 전기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를 구입하시려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전기차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뭔가 이게 뭐 굉장히 나쁜 것처럼 불이 난다든지 네. 뭐 무슨 위험하다든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그에 맞서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굳이 맞설 필요는 없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팔아야 되니까 일단 아이오닉 5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가격을 동결했고요. 아이오닉 6는 200만원 인하했습니다. 잘했네요. 이거 진작에 했어도 됐을 텐데. 그렇죠.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환영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 재고 할인도 넉넉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5천만원 초반에도 많이 사시고 재고 할인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오닉 6 800만원까지 할인? 근데 이거는 재고를 정말 잘 잡으셔야 되고 원하는 옵션을 잡으시면 한 200만원 정도 추가 할인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 4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이오닉 6 그러면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아이오닉 6가 월드 카 오브 더 이어에서 올해의 차를 받기도 하고 이번에는 올해 효율상 받았죠. 이번에 200만원 인하하고 그 다음에 블랙 에디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판매 회복에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호나 EV는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주요 사양들을 모은 트림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N9을 추가해서 여기서 역시도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코나 일렉트릭도 가격이 조금 줄었네요. 코나는 100만원 깎아서 될 게 아닌데 네, 코나 좀 더 팍팍 깎아야 되죠. 지금 EGMP 사용하는 차들은 고급으로 가고 네. 코나나 니로 같은 차는 좀 저렴이로 가고 이렇게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 차이가 인스포레이션이 4,992만원인데 500만원이면 아이오닉 깡통 살 수 있고 그리고 보조금은 많이는 아니지만 60만원 정도 덜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거 코나 일렉트릭은 가격을 더 깎아야 되지 않나. 아이오닉 6가 워낙 착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옵션이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코나하고 비교할 차는 아니긴 한데 충전 속도도 훨씬 빠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600만원 차이라 그러면 나중에 되파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아이오닉 6가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호나 EV는 현재로서는 살 이유가 그렇게 많진 않은 차종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대기아차의 EV는 최대 160만원의 충전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충전만 160만원어치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 한다고 치면 160만원이면 2년 동안 공짜입니다. 자동차를 2년 동안 무료로 탄다. 와 이건 너무 좋지 않나? 거기다 이 차는 소모품도 없잖아요. 그렇지. 엔진 오일을 가는 것도 아니야. 뭐 브레이크 패드를 갈 일도 그다지 없어. 타이어만 갈아주면서 타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160만원 크레딧이면 조금 솔깃하긴 하네요.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요?
자, 근데 전기차 요즘 들어서 보조금 정책이 너무 복잡해요. 그거 받아가는 사람이 있긴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보조금을 접수한 지 만 3일이 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28일 날 열렸거든요. 네. 비즈니스 데이로 3일이네. 네, 만 3일 정도 지났는데 현재 접수 대수가 상당합니다. 전기차 망했다며요. 그런데 할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서류 작성해놓고 밀어넣기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늦었는데 영업사원이 일단 서류를 쓰고 열리자마자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접수되는 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서울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접수 대수가 1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몇 대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0대입니다. 아, 5,000대인데 이미 500대가 넘었다? 네, 맞습니다. 3일 만에? 이제 시작인데 보조금 다 동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죠. 근데 우려하셨던 일이 벌어질 만한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더한 데도 있어요? 네, 인구수가 좀 많은 지역 중에서 꼽아왔는데요. 화성시는 전체 20%를 넘어섰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 800대인데 지금 20% 넘어섰어요. 과천. 과천은 좀 적긴 합니다. 대수가. 하남도 좀 적고 300대 정도? 아니, 너무 적다. 네. 300대 너무 적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대 수준이고 화성은 1800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상반기를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전기차 시기상조예요, 여러분. 나 주차 그쵸. 어떻게 하라고. 충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의미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네, 어떤 곳이죠? 왜냐하면 계룡시, 목포시, 화순군 등 특정 지자체 인구수도 적고 그러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지 않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마감됐어? 네. 아니, 벌써 마감되면 어떻게? 지자체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네. 지자체에서 이거 안 해줘 버리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 사고 싶어도 못 사거든요. 난 지자체는 안 받고 그냥 국고보조금만 받고 출고할래요. 이거 안 돼요. 네,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 안 되게 바뀌었죠.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거 안 해버리면 국고보조금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팔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에. 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야? 이게 네.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이게 언론에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 그냥 방치하고 전기차 부정적으로 계속 언급하면서 마치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와, 전기차 망했나 보다 라고 착각하게끔 네.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가 진짜 망했나 살려고 보니까 다 마감돼서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지. 이제 3일차인데. 네, 저는 테슬라 오너 카페를 봤는데 아예 못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테슬라 모델 Y RWD가 지금 출고가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모델 Y RWD가 지자체 확정 일자에 따라서 접수를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영업사원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아예 출고를 못 받으신다. 보조금 그 서류 자체를 못 낸다? 네.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죠. 이 시스템이 왜 이 모양인지를 모르겠어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라는 게 전기차를 더 잘 보급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거. 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고 다들 이거 빠르게 좀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어느 정도 인하가 되고 이제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기존엔 너무 비쌌죠. 네. 자동차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현실적인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가격 만들어내고 이런 상품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 전기차 보조금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잘 만들어내서 그래서 추경도 충분히 해주고 전기차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런 장애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0대 너무 적잖아. 아니 진짜야. 그쵸. 그러면 620대로 아, 택시도 있으니까 택시 네. 렌터카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와. 그다음에 트럭도 있고 이러니까 와, 실제로 올해 보조금 받는 게 너무 힘들겠구나. 아, 하반기에 자동차 출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EV3는 보조금 어떻게 할 받아야 것이며 될까요? 차 잘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보조금 없으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사. 나는 못 받고 네. 얘는 받았어. 그럼 중고차 가격은 얘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그쵸. 돈 날리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조금이 있다 없으면 안 돼요.